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파라마한사 요가난다 라는 분이 쓰신 행복이라는 책이에요. 저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행복을 원할 때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 그리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이 알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의 내용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나쁜 거는 없애려고 노력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내 내면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안 좋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요, 다양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정말 너무도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정적인 것에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하수구를 보는가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하수구를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완벽한 그런 꾸며져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꾸며져 있는 방에 들어가도 내가 부정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그런 말들을 좋아한다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거기서 안 좋은 것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몸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몸에는 좋은 세균도 있지만 안 좋은 세균도 있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의식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 안 좋은 것에, 좋은 것도 많은데 안 좋은 것에 의식을 하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병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 걱정과 스트레스로 병이 더 생기고 내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에 대해서는 없애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걱정은 없을 수는 없어요. 완전히 생각이 안 나오게 떠오르지 않게끔 나한테 다가오지 않게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왔을 때 평화라는 약을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러한 걱정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명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요함과 약간의 행복으로 무기력해지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좋은 감정, 긍정적인 생각들 그러한 것들과 그리고 또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의 고요함을 평온함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걱정들이 왔을 때 그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오잖아요.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시간들로 내가 평온하게 만드는 그런 명상과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들로 이 걱정을 없애버리라는 거죠.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가지 과도한 농담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불행에 대해서도 나오고 다양한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친절한 말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책 내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어떤 감정에 빠져서 하는 사나운 말은 우정의 숲에 번지는 큰 불과 같다. 그것은 친절한 관계와 인정 어린 마음의 푸른 나무들을 모두 자포자기하게 만든다. 흥분에 취해서 분노의 노예가 된 이들은 감정에 빠진 방화범이다. 그래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분노 어린 말에 성량을 긋고 내적인 영혼의 평화의 불을 지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 그런 안 좋은 감정에 빠져서 하는 그런 사나운 말들, 안 좋은 부정적인 말들 있죠. 그러한 말들이 방화범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흥분에 취해서 분노에, 화에 의한 그런 말을 한다면, 그런 분노에 노예가 된다면 그런 감정에 빠져서 하는 말들은 방화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화범들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성냥불을 확 그어서 불을 내게 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푸르르고 멋진 그런 산들을 다 태우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좋은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안 들을 땐 몰라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잖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좋은 감정이 생기고 호감이 되고. 근데 안 좋은 부정적인 말들을 하잖아요. 그럼 안 들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싫은 감정이나 좋은 감정, 그럼 별다른 감정이 없는데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는 확 나빠지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그런 것처럼 일단 말을 들으면은, 어떠한 말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친절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에 빠져서 안 좋은 분노에, 화에 그런 얽매인, 거기에 휩싸인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산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불이 아니라 산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들이 또 어떠한 방해를 하느냐, 창조적인 생각을 가로막는 그러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들이. 그리고 또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러한 창조적인 생각이나 그러한 관계에서도 그렇고,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도 그렇고, 무언가를 같이 할 때도 그렇고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서로 힘이 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주고받고 서로 협력하고 하면 정말 기대 이상으로 정말 창조적인 좋은 작품이 나오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 내용을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친절해지기 위해 모든 것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그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늘 고요하고 정중하게 있으라. 화내고 꾸짖는 것은 인간적인 약점이며 그대의 인품과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 신적인 힘이다. 고요한 침묵도는 진실로 온화한 말로 그대의 친절이 다른 이들의 비열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대가 받아들이기 힘든 무례함이나 불친절로 고통받고 있다면 달콤한 약을 마셔라. 그대가 변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대를 부당하고 가혹하게 대한 사람에게 진실되고 온화한 말로 얘기하기 시작하라. 먼저 그대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시작하라.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대는 모든 이에게 친절한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례하게 굴고 그리고 또 안 좋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차분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나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러한 비슷한 일이 생기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것을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조절하면서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생겨도 내가 차분하게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친절한 말은 평생의 우정과 가정의 화목을 죽이는 냉혹한 살인자다. 네, 이 정도로 안 좋아요. 불친절한 말은
정말 안 좋은, 무례한 그러한 말은 평생의 우정과 가정의 화목을 죽이는 살인범이라는 거예요. 정말 10년, 20년 우정지기 친구인데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상처가 돼서 막 헤어지고 소원한 관계가 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만큼 말은 칼날과 같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하고, 어떤 단어를, 어떤 문장을 자주 쓰는지 그런 부분도 참 중요해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쓰는지, 그런 언어 습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투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질병이 생기면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해요. 그리고 그 병에 걸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질투라는 것을 내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심리적 병에 대해서는 절대 치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러한 질투의 심리적 병이 생겼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치료법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질투에 대해서, 질투가 사랑의 뿌리를 좀먹는 폐렴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질투가 사랑의 뿌리를 좀먹는 폐렴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질투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나를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병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랑받는 법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누구나 사랑받으면 기분이 좋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엔 또 갈망을 하잖아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런 감정들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랑받고 싶은가? 그러면 그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라. 사랑받고 싶다면 그대의 사랑이,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받길 원하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이들을 존경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모든 일을 존경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먼저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나를 그렇게 똑같이 대한다는 거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대가 어디에 있건 자신의 생각, 인식, 직관에 대해 민감하게 깨어 있으라. 그리고 늘 모범이 되는 행동을 알아차리고 나쁜 행동을 무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라. 세상의 행복은 늘 배우고 올바로 행동하려는 자세에 달려있다. 우리가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행동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여기 독서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책을 읽는 것이 정말 영원한 고요한 친구를 두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리고 친구와 잘 지내고 싶고 세상과 잘 지내고 싶다면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책을 통해서 위안과 영감의 힘을 지닌 고요한 친구들과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거기서 위안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창의적 그런 영감을 받고, 내가 배워야 할 부분들은 또 배우고, 그러한 교제를 책과 하라는 거예요. 여기 당신이 아플 때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당신이 아플 때 고통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집중하지 말라. 당신이 아플 때 고통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집중하지 말라. 대신 그대가 이전에 누렸던 활기차고 건강했던 날들을 생각하라. 그대가 이미 가졌던 것은 충분히 노력하면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쁨으로 슬픔을 떨쳐버려라. 성공이라는 의식과 강장제로 실패라는 병든 생각을 구제하라. 아픈 생각을 폐위시키고 건강이란 삶의 왕자의 생명력의 왕을 앉혀라. 그대의 마음의 나라에서 불안과 무지를 추방해라. 그 안에 고요의 왕국을 지어라. 그러면 행복의 신이 자유로이 들어갈 것이다. 네.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좀 많이 아픈 시기를 겪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까, 언제나 어떻게 고생을 해야지, 얼마나 아파야 다 낫는 것일까,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전에 건강하게 누렸던 그런 생각들, 내 몸이 건강한 몸이었고, 그리고 다시 그렇게 돌아갈 거라는 그런 생각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감정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행복한 생각으로, 감정으로 이 슬픔들을 병든 몸이 되었을 때 아픈 일이 생기면 슬픈 감정이 들고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럴 때 좋은 에너지로, 긍정적인 좋은 감정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그 슬픔을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런 것에 자꾸 고민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질 거라는, 다시 건강해지는, 내 몸이 건강했으니까, 잠시 아픈 것 뿐이니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좋은 생각들, 기쁨에, 이제 다 나을 거니까 그런 기쁨의 생각들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노력들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닌가 싶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